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비혼세 최초로 이거는 정말 무편집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8시 20분인데 비혼세가 자정까지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녹음을 해서 한 10시 정도가 되면은 거의 편집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라서 거의 완전 무편집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원래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혼자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야지 했다가 제가 집에서 잠깐 약간 으슬으슬 해가지고 정원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줄 쉴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금 쉬면은 꼴랑 2시간을 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영혼의 노숙자를 들으니까 셀럽맨님도 누워서 방송하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누워 있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눈을 감고 누운 상태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평소랑 음질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일교차가 무섭네요. 이게 약간 감기를 걸린 건 아닌데 계속 으슬으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피곤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원래 연말은 아니 이런 게 이제 편집이 다 안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연말은 아니구나. 월말쯤까지 해야 되는 일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최근까지 바빴다가 일이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원래는 그 뒤에 쭉쭉쭉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장례랑,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쨌든 오후부터 계속 병원에 있었고 한 것 때문에 잠을 계속 못 잔 상태에서 장례 절차도 좀 많이 저는 피곤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운전을 거의 막 몇 시간씩 하면서 이제 산책이랑 이런 걸 병행하면서 하는 게 제 딴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복이 좀 안 된 느낌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부산을 가고 그리고 그때 원래 아까 얘기했던 월말까지 처리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한 4일 5일을 거의 다 장례 때문에 확 빼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또 우르르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정 자체는 변경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못 쉬는 상태로 계속되는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비욘세 5년 최초로 무편집본을 일단 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맞아. 무편집본이라고 해서 나간 건 있었을 텐데 실제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나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어떻게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그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12월 5일 오후 8시 23분이고요. 계엄령이 있었던, 계엄령을 이라는 그 뭐랄까요, 내란을 윤석열이 내란을 이건 선동이 아니라 그냥 내란이 있었던 거죠. 내란범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다들 놀라셨다가 일단은 계엄령이 해제된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위태위태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탄핵 관련된 서명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 체포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어리둥절한 상태고요. 이게 이렇게 아닌 말고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12월 5일인데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됐는지 좀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그 계엄령이 있고 나서 관련된 밈도 많고 농담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스갯소리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농담도 하기 싫고 비욘세가 그동안 어떤 뭐 정치나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잘 하지 않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잘 하지 않지만 약간 이번 정부에서 너무 모든 게 가볍고 모든 게 약간 그냥 장난거리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비리나 범죄나 그리고 뭐 국가에 의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부당한 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정작 이게 되게 좀 중대한 사안인데도 점점 가볍게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를 자꾸 뭐 정말 희화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하는 게 어떤 풍자의 차원에선 좋은데 이게 너무 자주 있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만큼 어떤 풍자의 빈도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일인데 그냥 이것도 아유 또 미친놈 난리 났네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간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일단 저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거리는데 그쳤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계엄 관련된 거는 이런 농담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이게 그냥 어떤 냉소적으로 얘기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장난으로 얘기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욘세를 미리 녹음하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뭔가 지금 시점에 어떤 얘기를 들은들 그게 뭐 유쾌하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얘기만 계속 곱씹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제 입장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오늘은 조금 조용하지만 그냥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은 순간들이었고 지금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 마우스 북페어라는 독립출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거는 나락서점이라는 서점이 주최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는 부산에서 일어나는 북페어 행사고요. 이번에는 우정이라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서로 연대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테마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부산 서면에 있는 상상마당 부산, KTNG 상상마당 부산에서 개최가 됐고요. 이때는 제가 원래는 아침 일찍 이제 가려고 했다가 조금 여유롭게 출발을 해서 일단 써니 셰프를 먼저 만났어요. 써니 셰프가 부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나와줘가지고 이제 같이 행사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송님 그리고 에바님 저랑 써니 셰프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일단 서면에서 길거리 떡볶이를 하나를 때렸고요. 저는 사실 서면 떡볶이가 어릴 때 추억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제가 또 세미 부산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운대 좌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놀러 가면은 막 서면으로도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창 떡볶이 이런 행렬이 많이 있어가지고 떡볶이를 항상 사 먹고 그리고 부산에만 있는 그 오뎅에 이렇게 곤약 같은 걸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넣어주는데 그거를 떡볶이에 넣어달라고 하면은 원래 떡볶이에 곤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은
오뎅꼬지에 있는 곤약을 풀어가지고 거기 떡볶이에 같이 묻혀서 버무려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먹곤 하는데 그게 항상 되게 좋아했던 거라 늘 부산에 오면은 제일 먼저 곤약 떡볶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곤약 떡볶이를 먹어요. 사실 곤약 떡볶이는 아니고 그냥 떡볶이에 곤약이 들어가는 것뿐인데 마치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도 차돌박이가 들어가면 차돌 떡볶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가 너무 곤약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곤약 떡볶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행렬이 길었거든요. 그 길거리 음식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포장마차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상에서 그 파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쭈루룩 다 이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이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부산에서 분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게 그 오뎅, 물떡, 가래떡 이렇게 꽂아가지고 오뎅에 같이 넣은 거를 이제 물떡이라고 부르는데 물떡이랑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가는 곤약이랑 그리고 또 어떤 파전이 있습니다. 이게 파전? 어, 파가 안 들어가고 부추에 오징어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부산식으로 얘기하면은 찌짐이인데 그 찌짐이를 먹는데 단돈 4,000원에 그 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추전이라고 부르든 파전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전 하나를 먹게 되는데 그거를 시키면 그거를 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철판에다가 다시 데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뒤집개로 싹싹싹싹 찢어가지고 그 떡볶이 그릇 같은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타원형의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올려주시고 한쪽 구석에다가 그 초고추장을 이렇게 둘러주세요. 근데 저는 부산에 계속 살았어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 새롭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걸 또 새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에바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와 신기하다 하셔가지고 다 같이 먹었는데 진짜 가격이 4,000원인데 그 오징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서울에 갔으면 이거만 가지고 안주로 팔 수도 있다 싶은 정도지만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원래는 만두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또 옆에 그 당면만 꽉 찬 그런 만두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군만두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어, 그걸 먹고 나서 바로 앞에 그 호떡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호떡 하나 가야겠다 해서 넷이서 떡볶이 2인분이랑 치즈미 하나랑 만두 하나 그거랑 각자 알아서 이제 오뎅 적당량을 먹고 그리고 씨앗호떡 하나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상상마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정겨웠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고 나서 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상마당 그 3층은 강연장으로 쓰고 4, 5층을 이제 부스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부스가 오후 5시까지인데 저는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강연이 7시였었기 때문에 토크 행사가 7시라 한 9시 정도에 만나서 짐성님이랑 에바님이랑 같이 써니 셰프랑 만나가지고 이제 5시쯤 맛있는 거 먹고 6시부터 리허설을 할 생각으로 해서 대기실로 이동을 했고요. 마우스북 페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그 다미안님이랑 에바님이 하시는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은 약간 셀러 입장에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는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우스북 페어 에피소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싶을 정도로 너무 행사가 정성스럽고 배려가 넘치고 진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아기자기하다는 게 일이 진짜 많은 거 아시죠? 뭔가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을 아기자기하게 많이 챙기려면 일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그래서 야 이분들 괜찮나 이거 너무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도 그런 호평이 자자했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또 장렬히 지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너무너무 어떤 작은 소품들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도 다들 정말 칭찬 일색이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실 가자마자 막 너무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마우스 북페어여가지고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같은 까만색 그 쥐 머리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행사하는 내내 이제 잘 쓰고 했고요. 일단 저희는 더불어 혼자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강연장에 갔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마당 시설도 되게 좋고 특히 공연장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면서 나중에 이거 부산에서 청취자 모임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게 이제 팟캐스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동영상도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서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비혼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게 사실 결혼하지 않은 걸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납작하게 혼자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주거 형태로 살고 싶은가, 어떤 비혼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눴어요. 중간에 밸런스 게임처럼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룸메이트가 한 명이면 좋겠는지 아니면 2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제 입장에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일단 저는 아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 동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동거인이 한 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한 2명, 3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 3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짐성님은 1명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 보통 1명도 챙기기 버겁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짐성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냥 성향 차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뭔가 누가 더 낫다는 건 없지만, 저는 오히려 챙기고 싶지 않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유일한 한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굳이 이렇게 막 대화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려면은 차라리 다수가 나은 게 아닌가? 내가 그 룸메이트로서도 원 오브 댐이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고, 너무 이렇게 1대1이면은 괜히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거실에 와 있는데 와서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좀 싸운 것 같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사람과 함께 산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집 자체를 하나의 어떤 사회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같이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혼자 먹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했을 때 뭐 사실 식생활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 먹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같이 있을 때 먹을 거냐? 아니면 메뉴가 무엇이든 간에 다 따로 먹을 거냐가 좀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의외로 나는 혼자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상상을 해보면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뭐 다 같이 먹고 싶은 게 운이 좋아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먹자, 다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는 또 외향인이고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이미 집에 들어온 이상 일상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그냥 내 거 나 혼자 먹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뭔가 상대방이랑 같이 막 맞추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해주든 상대방 위주로 해주든 저녁 몇 시에 먹을 거야? 뭔가 이런 거를 굳이 해가지고 뭐 일정을 맞춰서 꼭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안 해도 될 것 같다. 만약 고를 수 있다면 그냥 겹칠 때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제가 밥 먹을 시간은 그냥 저 혼자 정하고 뭐 상대방한테도 그걸 맞춰야 하는 부담을 굳이 주고 싶지 않고
기분대로 그냥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의외더라고요. 저는 룸메이트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밥은 혼자 먹고 싶은 그래서 정말 사람은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반려동물도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정원이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강아지가 싫을 수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룸메이트를 만날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서로 나눴고요. 그래서 그 모든 항목이 저랑 일치했던 분이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한 분 계셔가지고 고이고이 잘 가져간 비욘세 전용 맥주잔을 그분한테는 선물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사인할 때 느꼈는데 일단 너무 좀 우호적인 분들이 토크할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막 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빨리 사인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이번에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지만 평소에 오시는 행사에서의 어떤 경향을 살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오시는 비율보다는 훨씬 많은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신 분들 중에서는 막 외국인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서울에서 할 때랑 확실히 어떤 비율도 다르고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반갑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만의 추측이지만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보다 오히려 서울 바깥에서 할 때가 자주 이제 행사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반갑게 더 열심히 나와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들도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성별 비율도 서울이랑 좀 다르고 한 점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제 둘이서 같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부담도 덜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우스 북페어 오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 강연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공개방송 얘기도 좀 이따가 할 텐데 공개방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전체 풀버전 송출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마우스북 페어 그 토크 행사를 하고 나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냥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듣는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다음에 할 때는 진짜 그거를 굳이 오픈하지 않고 한번 행사를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부스를 구경을 하러 갔거든요. 북페어에 실제로 나와 있는 부스 구경을 하러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보통 제가 부스로 참가를 한 적은 있어도 제가 참가를 안 했는데 그냥 놀러만 간 적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비욘세님 아니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바님 스페인 책방 그 사장님 에바님과 그리고 다미안님도 부스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인사 나눴고 맞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저희 전날 행사하고 나서 강원님이 추천해줬던 그 오징어회 플러스 우럭매운탕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서면 인근이어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원래는 제가 어떤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요즘에 그런 정장 치마 이런 거 굉장히 좀 별로 입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엉덩이가 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레어 느낌의 긴 치마를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는 잘 안 입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왠지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망령처럼 이렇게 들려오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셔츠에다가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이제 그러고 갔다가
밥집에 가는 순간 이제 준비해온 추리닝으로 이제 갈아입고 열심히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스 행사를 둘러보러 가서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마우스북 페어에 나간다, 오시면은 부스에 한번 와달라라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같이 찾아가서 인사도 드릴 수 있고 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비욘세에 광고를 넣어주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너무 반갑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사연을 주신 게 있었어가지고, 물론 저를 만나기 전에 사연 보내주셨던 게 있는데, 이게 청취후기랑도 비슷한 사연이에요. 그래서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청취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겸사겸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신림동 냅냅이입니다. 현생이 허덕거리다 보니 어느새 벌써 202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여대 순혈 짐송님과 비욘세님의 여대 감성 모르면 나가라 방송 듣고 너무 재밌어서 후기를 안 쓸 수가 없네요. 저는 부산에서 여중, 여고, 공학대학을 나왔는데요. 여자들만 있는 커뮤니티, 가로 열고 학교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커뮤니티니까요. 에 6년을 있어서 여대를 갈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짐송님의 여대썰을 들으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여대생, 그러니까 여자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뭐랄까 대체적으로 새침대기일 것 같고, 봄, 여름엔 나풀거리는 블라우스 입고 학교 다닐 것 같고 뭐 그런. 평생 브라를 안 하고 다닌 분의 에피소드도 인상적이었고, 사실 남자의 시선,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코스프레 복장으로 학교에 온 학생 이야기도 신선했어요. 그리고 리더십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대학생 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 얘기도 한번 써볼까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학년 내에서 학회장을 뽑는데 후보가 저보다 2학번 위인 오빠 딱 한 명만 나오더라고요. 그 오빠가 딱히 학과의 일을 잘할 것 같진 않았는데 과의 일을 도맡아 하던 작년 총대였던 여자애 보고 아무리 네가 더 자격 있다고 나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자긴 총대까지만 하고 싶고 회장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나갔어요. 사실 저는 인지도도 없고 동기나 선후배 사이에서 인기가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인지 그냥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투표 결과 큰 차이도 아니었지만 또 근소한 차이도 아니게 그 오빠가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친구가 사실 학과 일에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왜 학회장 선거에 나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학회장 할 생각 있었어? 너 그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사실 저도 제가 왜 학회장 선거에 나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그런 감투 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본 말에 딱 부러지는 대답을 못 해줬는데, 이번 방송을 듣고 든 생각이 뭐냐면, 저희 과 모든 친구들, 동기,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학회장은 남자 선배가 하는 것이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것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꼭 제가 아니라도 리더십 있는 여자인 누군가가 나서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나서길래 그냥 나서본 것 같아요. 제가 학회장의 자격이나 자질이 있고 그 자리에 가서 뭘 하고 싶다 하겠다가 아니라, 저 자리가 남자가 디폴트가 아니라 그냥 남자건 여자건 도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던 회장 선거에 나가게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원래 그런데 나가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 일주일 민망했는데, 뭐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남일이다, 지나간 일이다 생각하니까 별로 안 창피하고, 한참 더 지나고 보니 뭐 도전해볼 수 있지 뭐 대단한 자리인가 싶어서 어린 나이에 별 생각은 없지만 씩씩했던 제가 문득 귀엽네요. 맞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암탉이 운다고 집안이 망하면 그건 집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망해가고 있던 집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걸 논리적으로 말하던 분 이야기가 있어서 살짝 또 써볼게요. 고등학교 때 입시학원을 잠시 다녔는데 쉬는 시간에 남자애와 여자애 하나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애가 여자애의 말을 끊으며 이야기의 맥락에 어울리지도 않게, 야, 암탉 울면 집안 망한다, 조용히 해 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
암탉 울면 집안 망한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하셨겠죠. 라고 하는데 수업종이 울리고 곧 강사님이 들어왔거든요. 강사님도 들어오기 전에 그 암탉 어쩌고 하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그 남자에게 무덤덤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남자 강사님이었음. 네 생각엔 암탉이 대단한 존재냐? 네? 아니 암탉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알라타가 지가 지 소리 내고 싶을 때 울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일로 집안 망하는 거면 암탉이 초능력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암탉 좀 운다고 한 집안이 망하는 거면 그 집은 집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시원찮은 집구석인 거야. 집안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구성원 한두 명이 나댄다고 망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고 위기 대처 방안을 그 안에서 갖추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가 됐든 누가 어떤 말 한 번 했다고 망하면 그건 시스템이 구려서 망할만 해서 망한 거야. 너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서 실수 100% 하게 되어 있거든? 아마 여러 번 할 거다. 그래도 회사 안 망해. 너네 위에 결제선이 있고 너네가 뭐 잘못하면 눈치채고 바로잡는 사람이 여럿 있어. 그래서 쉽게 안 망해. 암탉 좀 울었다고 집안 망한다? 그 말은 집안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니까 그깟 암탉 좀 울었다고 멘탈 흔들려서 망한 거야. 그리고 암탉 운다고 망할 집이면 안 울어도 망해. 승승장구할 집은 암탉이 울든 말든 잘 돌아가고 그냥 암탉 핑계 대는 거지. 자 수업하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읽히거나 할 것 같진 않은데 저도 비욘세 짐송님이 오시는 부산의 마우스 북페어에 셀러로 참여합니다. 일정상 아쉽게도 비욘세님과 짐송님의 강연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시간 되는 분들 꼭 가서 좋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땡땡번 부스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나 오실 분이 있으면 제가 누군지 찾아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근처 부스에서 혹시 신림동 냅냅이? 하고 물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게 저일 거예요. 이번 방송에 안 읽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우스북 페어 이야기를 길게도 쓰고 있네요. 여하튼 오늘 서울은 첫눈이 왔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비욘세님, 짐송님 부산 갔다 온 얘기도 꼭 들려주세요.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 부스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분이 자리에 안 계셨다. 또 남성분 한 분만 계시고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 반가운 마음을 저 혼자 안고 나 혼자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인사를 했는데 뭔가 그 부스에 계신 다른 분은 또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구경만 하고 이러고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약간 이렇게 서신만 던지는 느낌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반가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탉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망할 만해서 망한 건데 그냥 암탉이 운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미 진작에 망할 게 뻔해서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에 항상 뭔가 뒤늦게 있는 어떤 여성을 붙들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다 같이 비난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그리고 특히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취객을 진압한다거나 할 때 이미 깽판이 난 상황을 이제 그게 생중계가 되거나 CCTV가 공개가 되면 거기에 이제 경찰이신 그 여성분, 보통 여경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그 여성 경찰분이 계시면은 저기 여경이 뭐를 뭐 컨트롤을 못해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오랫동안 되게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거기 보면 이미 아수라장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 좀 웃기잖아요. 거기에 대여섯 명의 어떤 남성 경찰관이 있어도 거기 있는 단 한 명의 여성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암탉이 우는 것도 결국은 이미 다 망해가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이제 암탉이 우는 순간 암탉한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암탉이 울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겠죠. 이미 진작에 망해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우스북 페어 가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너무 즐거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셀러분들한테 맛집 추천을 해줬나 봐요, 팜플렛에. 제가 또 그걸 못 봐가지고 약간 리뷰만 보고 갔던 집이 저 혼자 갔던 집이 맛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에바님이 그 팜플렛에 나와 있던 집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되게 리뷰가 빵빵하게 많았던 어떤 국밥집을 갔거든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뷰가 되게 많았는데 부산에 오래 좀 살았었던 저의 생각으로는 돼지국밥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돼지국밥이 약간 뭔가 평균적으로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서울 사람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진하고 육수도 진하고 그런 맛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먹었을 때 그냥 되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돼지국밥 했을 때 한 방에 빵 하고 떠오르는 그런 되게 깊은 맛이라기보다는 정말 깔끔한 맛인 것 같다. 그래서 맛이 없진 않았는데 약간 되게 좀 평이한 느낌이다라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입맛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다른 데를 추천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고 갈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행사장 근처에 또 칼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기장 손칼국수라고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써니 셰프가 있으니까 며칠을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써니 셰프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출근하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좀 더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써니 셰프님네 집에 있다가 칼국수집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다고 또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팟캐스트에 추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남천 용이 칼국수라고 그 간판에는 용이 칼국수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남천 용이로 쳐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약간 멸치 육수 칼국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주방이 잠시 보였는데 진짜 그 면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면을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진짜 옛날 방식으로 칼국수를 하시는 곳이었는데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칼국수를 보통 이제 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 개를 하면은 큰 사이즈를 뭐 곱빼기, 뭐 대짜, 뭐 특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큰 사이즈의 칼국수는 중, 그리고 작은 거는 그냥 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가 디폴트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은 소를 시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은 그냥 소자를 먹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면을 워낙 좋아하니까 중짜를 시키면서 중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좀 상쾌하고 좋았다. 그 와중에 또 좀 재밌었던 거는 거기가 그냥 칼국수가 있고 비빔 칼국수가 있고 그리고 김치 칼국수가 있고 요즘 요런 식인데 어떤 분이 그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앉으시면서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물 하나 비빔 하나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 하나 비빔 하나? 저는 밀면이나 냉면 시킬 때만 하는 건데 물 하나 비빔 하나? 그랬는데 바로 주방에서 네 하더니 물이라고 하신 분은 그 일반 칼국수를 주시고 비빔 하나는 이제 비빔 칼국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국인의 언어 생활은 놀랍다. 이게 물냉면 비빔냉면에서 나온 것을 냉면을 전혀 팔지 않는 칼국수집에 가서도 물 하나 비빔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멸치 칼국수랑 비빔 칼국수가 나오는 걸 보고 어떤 그런 뭐랄까 맥락을 읽는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오시면은 아마 모든 돼지국밥집이 다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순대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릿고기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돼지국밥집이 뭐
고기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돼지국밥, 그리고 순대만, 그리고 내장만 섞어 모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게, 그냥 돼지국밥은 돼지고기만 들어있는 돼지국밥이고요. 순대만은 정말 순대만 들어간 돼지국밥이고, 내장만 하면 당연히 내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섞어는 뭐고 모듬은 뭐냐라는 어떤 희대 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맥락상 뭐가 들어가고 아니고를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돼지국밥, 순대, 내장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섞어, 모듬 이렇게 있으면 섞어가 좀 더 모듬보다는 종류가 적을 것 같고, 모듬에는 다 들어가나 보다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섞어도 다 섞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니까, 섞어는 순대가 없고 돼지고기랑 내장만 섞은 게 이제 섞어고요. 그리고 순대까지 있는 게 이제 모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약간 그냥 정서상 섞어로 시켰을 때는 순대가 빠지고, 왜냐면 사실 돼지국밥을 오래 먹은 입장에서는 돼지국밥에 순대가 들어가는 게 잘 없는데, 그래서 보통 순대를 따로 내놓거나 하는데, 순대국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순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돼지국밥 집에는 돼지만 있었던 기억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순대보다 내장이 더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섞어국밥에는 내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통은 돼지고기랑 내장까지 들어간 게 섞어고, 모듬이면 순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두 개가 써 있으면은 항상 주문 전에 물어보시기를 추천해요. 모듬이랑 섞어랑 뭐가 다르냐. 보통은 이제 모듬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섞어에서 뭐가 빠져요? 정도로만 물어보면 순대가 빠진다. 그러면은 순대까지 먹고 싶으시면 모듬을 시키시고, 아니면 섞어국밥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얻게 된 큰 깨달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갔었던 분식집 중에서, 아까 서면에 떡볶이도 얘기했지만, 서면 떡볶이는 정말 특별한 날만 서면에 나가는 거고요. 보통 때는 그냥 뭐 학교 앞에 있는 어디를 가거나 했는데, 요즘은 이제 김밥천국, 그 다음에 김가네 이런 게 많지만,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장우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장우동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왔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장우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부산에서 H.O.T를 좋아하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부산의 H.O.T 팬들은 장우혁 씨를 장우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있는 그 분식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장우동이 아직도 있을까? 요즘 없으니까 길 가다 보면은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멀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써니 셰프랑 같이 찾아간 거예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고, 써니 셰프는 이제 출근길이었는데, 그 장우동을 가겠다고 광안리에 사는 써니 셰프가 그 구덕운동장 쪽까지 갔거든요. 꽤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광안리에서 부산역보다 구덕이 조금 더 약간 거리가 애매하게 먼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장우동 하나를 먹겠다는 생각만으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예전이랑 똑같은 그 동네 디자인, 동네란다, 점포 디자인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근데 이제 장우동에서는 뭘 먹느냐? 여러분, 우동을 안 먹습니다, 거기 가서. 장우동은 그 스페셜 비빔만두를 먹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납작만두 있죠? 그 납작만두는 좀 아시지 않나요? 그런 이렇게 새콤하게 초장이랑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쫄면 양념 같은 거에다가 채소를 이렇게 채소를 버무린 거를, 그 이렇게 만두 피만 얇게 얇게 해가지고, 얇게 한 4-5개를 조금 이렇게 어긋나게 겹쳐서 그걸 통으로 튀기거든요. 아마 튀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많은 후라이팬에 굽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겉이 되게 바삭하게 익은 만두피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위에 그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싸먹는 건데 그거를 저희는 장우동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아마 그게 원래 먹던 음식이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름이 스페셜 비빔만두라고 돼 있어서 그걸 많이 먹었고 원래는 스페셜 볶음우동이 있어요. 근데 볶음우동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볶음우동을 못 먹었고 또 스페셜 떡볶이가 있습니다. 스페셜 떡볶이가 뭐냐? 그냥 라볶이에요.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스페셜 라볶이, 스페셜 비빔만두를 이제 시켰고 벽에 그 붙어 있는 옛날부터 붙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불 들어오는 메뉴판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포스터처럼 잠깐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아예 인테리어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기를 보니까 스페셜이었더라고요. 스페셜 비빔만두, 스페셜 떡볶이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좀 정감 있고 반가웠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옛날 그 향수가 그대로 느껴지는 집이었고 맛도 옛날이랑 똑같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근데 되게 달았어요. 비빔만두의 그 소스가.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아 요즘 너무 달아졌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했어가지고 나중에 커서 다른 데서 먹은 비빔만두보다 원래 장호동 자체가 좀 더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단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또 추억의 맛이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살다가 지금 서울로 옮기신 분들 중에서 오랜만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추억의 장호동 투어도 한 번씩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이제 써니 셰프랑 저랑 막 서로 돈 내려고 막 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써니가 좀 한 발 빨라가지고 써니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아 이걸로 제 걸로 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께서 아 실수로 2번 해버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신경전 하듯이 막 아 이걸로 계산할래요 했던 거를 되게 좀 위트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2번 해버릴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하하 웃었는데 그분이 또 카드를 긁어서 영수증이랑 이제 챙겨가지고 써니 셰프한테 넘겨주면서 금방 부자 되겠지 얘. 처음에는 뭐 2번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금방 부자 되겠지 얘.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부자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웃기다. 너무 그 옛날에 학교 옆에서 분식집에 있을 때 같은 정감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막 너무 쩌렁쩌렁 큰 소리로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 내용이 다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듣긴 했는데 아 마지막에 막 금방 부자 되겠죠. 너희들 이렇게 자꾸 카드 중복으로 내면 내가 2번 그어버리면 정말 부자가 되겠지. 근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부산역에서 그 열차 타기 직전에 정말 너무너무 좀 위트 있는 얘기도 듣고 해서 어쨌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와가지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 비욘세 물류창고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거의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계속 짐 옮기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원래 그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 상이랑 이렇게 겹쳐서 더 정리를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경기도 광명에 가서 저희 소냐님 집에 맡겨놨던 정원이를 이제 둥가둥가 픽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방촌에 올라와서 남은 짐들 정리 못했던 거 이사를 좀 더 마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맨님 집으로 갔거든요. 셀럽맨님 집으로 가는데 셀럽맨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계엄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미 시간이 되게 늦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보니까 정말 그게 발표되고 있어서 그 발표된 것 자체도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정말 공포에 휩싸일 내용이었는데 그 발표하는 그 어떤 발표문의 내용이라는 것도 너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면서 국회의사당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다 국회에 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속 이동하는 동선 속에서 이걸 계속 발견한 거여서 그래서 정원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니까 언론사 이렇게 그런 그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비상 깜빡이 켜놓고 거의 그냥 차를 길바닥에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바로 취재를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보였고 그때는 아직 초반이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때는 아니었지만 이미 그때 그 곧바로 달려가 주신 시민분들도 또 계셨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천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먹는데 그냥 멍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원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랑 특히 정원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사료랑 이런 거를 좀 많이 많이 구비해 놔야겠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황당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비욘세에서 다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 좀 황당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일이 쭉쭉쭉 이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서 거의 밤을 새고 그 다음에 또 장례 절차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갑자기 막 뺏긴 일 때문에 막 이사고 뭐고 정신이 없이 막 정리할 거 하고 일 처리를 이제 겨우겨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산 북페어를 갔다 왔고 갔다 오자마자 부산에서 광명, 광명에서 해방촌, 해방촌에서 부천을 하루에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또 계엄 같은 얘기를 들어서 너무 그날 5시에 잤거든요. 다음날 아침 5시에 잤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심란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참 속상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계속 보는 뉴스라는 게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엄령이 해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광주에서 계엄령을 해지했다라고 해놓고 애국가 틀어놓고 애국가에 맞춰서 시민한테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 그 뭐지? 그 영화 있잖아요.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맞죠? 맞나? 찾아봐야 되겠다. 갑자기 불안하네.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랑 을 담은 영화 중에 화려한 휴가 맞네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이거를 보니까 화려까지만 쳐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영화로 이제 옮긴 게 이제 화려한 휴가인데 거기에서 애국가에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영화라서 그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애국가를 틀어주고 애국가를 트는 그 어쨌든 명분 자체가 이제 계엄령이 해지가 됐다라고 얘기해놓고 다 정리가 된 것처럼 애국가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한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사실 이게 해지가 됐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그리고 해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코멘트할 말이 곧바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 뭐 딥페이크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인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게 너무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거를 그냥 문득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걸 문득 깨닫고 싶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닥쳐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날들이 있어서 다들 너무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처럼 이렇게 막 머리 터지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모든 걸 잃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챙기고 일단 입에다가 밥을 막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관 신청을 했었던 공개방송 대관처 1순위였던 곳이 용산구에 소재한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최종적으로 대관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대관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변에 서울 시내에 있는 되게 추천할 만한 어떤 대관할 만한 행사장 같은 데가 있으면 많이 추천도 부탁드리고 물론 저도 오늘도 한 군데 답사 갔다 왔고 저도 저 따로도 잘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대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티켓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좋은 데를 잘 찾아보는 게 관건이어서 저도 틈틈이 이제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에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너무 마음고생 하셨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혼란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은 만들고 또 좋아하는 일들 덕질이어도 되고 뭐 강아지여도 되고 고양이여도 되고 뭐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들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번 주도 어떻게 잘 건너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기분으로는 다음 주 생일 주간을 맞아서 어차피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다음 주에 방송을 쉴까 하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해한 거대로 쉴 거면 나는 미리 얘기하고 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박해서 쉬어봤자 안 쉰 게 된다. 그래서 녹음 걱정도 안 하고 편집 걱정도 안 할 수 있게 조금 미리 생각해서 쉴 거다. 그래서 쉴 거면 꼭 공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는 충동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넘어가 보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너무 쉬고 싶다. 쉬는 게 안 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휴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든 쉴구멍 잘 만들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